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돌출이라는 명령어 있었죠? 그 돌출 명령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3D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펑션 키 F6번을 눌러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형태가 어딘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F6번을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은 XZ 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혹시나 원점이 이렇게 닫혀 있다 그러면요, 확장을 시켜주고요. 여기 XZ 평면 있죠? 자, 요 XZ 평면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있죠? 이렇게 화면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라인 가지고요. 라인 가지고 요렇게 생긴 모양을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있죠. 간격 띄우기에서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선이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루프 선택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루프 선택을 켜주고요. 자,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선 명령을 줘가지고요. 끝점 있죠. 여기와 여기, 또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중심선을 하나 그려서 대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상 투영이라는 거 봤잖아요. 자,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형상 투영을 하고 나면 현재 우리는 이 중앙을 통과하는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을 통과하는 이 선이 있죠? 이 방향은 현재 이 Z축 방향하고 동일하죠. 자,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한 다음 여기서 Z축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초록색 선이 하나가 투영된 것을 볼 수 있죠. 좀 축소해 보면 표가 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형상 투영을 통해서 평면이나 또는 축을 투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러란 명령어가 있었죠. 자, 왼쪽에 있는 객체를 모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미러선. 미러선은 중앙에 있는 요 직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적용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펑션 키 F6번. 자, 스케치 마무리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가 명령을 쓸 때 있잖아요. 꼭 스케치 마무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3차원 명령어의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바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단축키가 익스트루드 E죠. 그래서 E를 눌러봐도 되고요. 또는 위에 3D 모형이라는 거 있죠. 여기 가서 돌출이라는 명령을 직접 클릭을 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꼭 스케치 마무리를 미리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 높이는 뭐 현재 높이 정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우리가 돌출시키는 이 물체와 이 물체 중간에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축을 봤을 때 우리는 요 사이 있죠. 요거와 요거 중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는요. 현재 요거는 요쪽에 Z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Y축하고 똑같죠. 결과적으로 YZ 평면의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YZ 평면 있죠.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요 큐브의 요 면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를 앞에서 본 모양. 근데 축이 중간에 잘렸죠. 그렇죠? 이유는요. 현재 우리가 두 물체의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가린 거죠. 그래서 어제 이걸 우리가 떼어내던 게 펑션 키가 F7번이었죠. 그래서 F7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이렇게 축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죠.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F6번. 자, 돌출을 해볼게요. 이제 뭘 알아보려고 그러느냐면 여기에 범위에 보였죠. 범위 다음 면까지 지정면 사이 전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얼마만큼 띄울 거냐 그럴 때 사용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죠. 저 거리를 주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를 줘볼게요. 그러면 물체를 뚫고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죠. 자, 그래서 거리 대신에 이번에는 다음 면까지 해볼게요. 자, 다음 면 하니까 튀어나오는 거 없고 방향을 변경을 해볼게요. 저쪽으로 가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3D하고요. 금방 만들었던 요 스케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다음 면이 되는 거죠. 근데 요 3D와 스케치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면은 이 물체가 다음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면을 해볼까요? 자, 지정면 요 면까지는 가겠다. 그러니까 딱 요 면까지는 가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에 끝면은 여기다. 그럼 또 여기까지는 가죠. 그런데 여기 가니까 자, Shift의 가운데 휠을 눌러서 돌리는 거예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 튀어나왔죠. 그쵸? 지정면 하니까. 그래서 다시 지정면에서 여기를 해주면 이번 여기는 또 B죠. 자, 이 부분은 어디서 제거되느냐 하면 바로 옆에 체크하는 거 있죠. 면을 확장하여 피처를 종료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요 면을 지금 현재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요 면의 무한대까지 이 면이 무한대까지 갈 때 그때까지 거기까지 확장하겠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걸 꺼주는 거죠. 꺼주게 되면 안쪽에서만 끝나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요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요 면. 다시 이게 어떻게 돼요? 요 면이 무한대까지 가죠. 체크를 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면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해서 거기까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이라는 걸 해볼까요? 사이 하기 전에 전체를 해볼게요. 전체 그리고 양방향. 자, 근데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실제로 벽이 여기가 벽이 되죠. 그러면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요 바깥쪽까지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물체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를 뚫고 벽면까지 나오는 게 이게 전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저 화면 안 돌려도 돼요.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에 인식이 돼요.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겠다. 근데 삐져나왔죠? 자, 이때 이걸 체크를 꺼볼게요. 확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보기 좋게 이 안에만 이렇게 돌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라는 기능이 아마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 자주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으로부터 거리라는 거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면에 대해서 그렇죠. 요 면에 대해서 현재 20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면에 대해서 나는 10을 나가겠다. 그렇게 해주면은 요 형태를 따라서 그렇죠. 요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화면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도 양방향을 지정을 해서 양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저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확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확장을 자,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똑같이 10이 되는 거고요.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요 면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10mm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이것도 나름 쓸만할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이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여기와 여기 그리고 확장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해서 확인해주면 깔끔하게 양쪽이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돌출 2번을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 삭제라는 부분 있죠? 삭제. 자, 여기에서 사용된 스케치 및 피치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금방 돌출했었던 요 피치하고 스케치가 모두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끄게 되면 피처만 사라지고 스케치는 남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컨트롤 Z 했고요. 우리 지금 다 지울 거예요. 삭제해서 그래서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해 주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30 떨어진 너무 크나요? 한 10mm 여기서 10 떨어진 지점에 작업 평면을 만들고 거기다 스케치할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평면 명령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고 수치 10을 줬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새 스케치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에서 취소했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거 있죠. 자, 요 명령을 준 다음에 요 면을 클릭을 하고 손을 띄면 안 되고요.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쭉 바로 나오죠. 그리고 거리가 10mm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바로 스케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측면에서 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모를 조금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그리는데 물론 이때 요 제일 외곽 있죠. 외곽을 벗어나지 않도록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다시 F6번. 자, 돌출을 다시 해볼게요. 자, 돌출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라고 하는 게 꼭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와 요 사이 하겠다. 물체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위치 이동을 하죠. 그리고 확장을 하지 않겠다. 체크를 꺼주면.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이라는 기능을 쓸 때 꼭 우리가 물체와 물체 사이에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된 요구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요거 했었죠. 두 평면 사이 중간 평면이라는 거, 그렇죠? 자, 요거 다시 해볼게요. 자, 평면 명령을 주고요. 요 윗면 있죠? 윗면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요 면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요 면과 요 면 중간에 작업 평면이 하나 생겼죠. 자, 여기를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를 해도 되고 또는요. 이 플레인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으로 일단 돌릴게요. 자, 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돌출이 되려면 완전한 폐곡선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폐곡선이 아니죠. 여기와 여기가 열렸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F6번. 자, 이제 돌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 모양 빨간 게 나오죠. 프로파일의 문제를 검토한다. 우리가 작성해놓은 이 프로파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니까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오죠. 이 프로파일에서 열린 루프를 찾았습니다. 루프 닫기 또는 스케치 편집을 사용하고 형상을 투영하거나 스케치 형상을 추가하거나 루프 끝점을 끌어가 루프를 닫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점된 자리가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지만 작업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먼저 프로파일을 제가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지정하고 나니까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죠. 자, 요때 보면 수입 일치라는 게 체크된 거 있을 거예요. 자, 요 체크를 끕니다. 끄니까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형태가 다 인식이 되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수입 일치 체크를 끄게 되면 요 직선이 앞쪽으로 무한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다가 앞쪽에 어떤 존재하는 벽면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멈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멈추고 나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수입일치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어떤 벽면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완전한 폐곡선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면까지 대신에 거리를 줘볼게요. 거리를 주니까 거리만큼 이렇게 나오죠? 합집합이죠? 만약 차집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빼버리겠다 그러면 아래로 해서 그렇죠? 차집합을 해주면 자동으로 아래로 가버리죠. 자,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숭 하고 뚫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벽면을 안 붙여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쉐입 일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컨트롤 Z에서 취소를 해볼게요. 자, 이 스케치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럼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형상 투영을 해서요. 자, F7번 키 누를게요. 형상 투영해서 여기 투영, 또 여기 투영, 여기 투영. 다음에 연장 있죠? 연장해서 여기 연장, 여기 연장.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투영했던 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완전한 폐곡선이 된 거죠. 자, 돌출.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굳이 이 앞쪽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쉐입 일치를 쓰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스케치 마무리. 다음에 돌출. 자, 프로파일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쉐입 일치를 꺼주는 거죠. 꺼주고 나면은 제 전체 인식이 되었으니까 거리를 주고 합집합을 할 거냐, 차집합을 할 거냐, 또는 두 개가 만나는 교집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돌출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시 가볼게요. 자, 다시 이번에는 요 뒤에 새로 시작하는 버튼 옆에 부품이라는 거 있죠? 자, 부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F6번 눌러서 XZ의 방향을 확인하고요. 자, 여기에서 XZ 평면을 다시 새 스케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여기다가 원에 있죠? 원의 지름을 19mm, 그리고 여기에서 20mm. 그래서 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F6번. 다음에는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링을 지정을 합니다. 자, 높이는 50 정도를 줘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해주면 전체 모양이 나오죠. 자, 어제 우리가 작업 평면 작업할 때 평면에서 간격 띄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면을 클릭을 하고 빈 공간에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평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했죠.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물체 원 기둥에 그렇죠? 중간 평면에서 요 방향으로 40 떨어진 지점의 작업 평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평평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평평한 면이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쪽에 XY, XZ, YZ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면이 하나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방향은 Z축하고 똑같죠. 이 방향은 Y축하고 똑같죠. 즉 YZ 평면을 조금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명령을 주고요. 자, 여기에서 YZ 평면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평면이 하나 잡혔고요. 자, 빈 공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40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중공축, 우리가 가운데가 빈 거를 중공축이라고 그러고요. 꽉 찬 거를 중실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공축에서 정확하게 40mm 떨어진 지점에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를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모양 해주고요. 자, 그리고 원을 이쪽에서 하나 그리는데요. 마우스가 중간축 가까이 가면 이게 자동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요. 마그네트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점을 대충 찍고요. 원을 그리는데 원은 조금 작게 그릴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자, 돌출이라는 명령을 써볼게요. 자, 돌출해서 지금 여기도 똑같죠. 그리로 하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가든 또는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비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렇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40을 왔죠. 그리고 원기둥의 지름이 바깥 지름이 20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은 10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0이 되는 겁니다. 자, 거리를 30을 적어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자, Shift의 가운데 휠을 눌러서 마우스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빈다는 거죠. 그렇죠? 거리를 주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를 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비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다음 면까지 해볼게요. 다음 면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와서 붙었죠. 자, 그런데 다음 면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그려놓은 스케치와 기존에 있던 원기둥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다음 면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면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정면에서 이 면을 클릭을 해주면 딱 여기까지 가죠. 자, 물론 여기에서 뭐 아까 사이가 있었고 저 사이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전체도 그렇고.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잠깐 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지정면을 했는데 자, 여기 자세히 가보면은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 값이 빼기를 주게 되면 자, 빼기를 주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양의 값을 주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쓰니까 기억을 해놔 주세요. 그래서 0들 주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자, 최소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요 화면을 돌려보면 원기둥의 색상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같은 면이죠. 같은 면인데 그러면은 이 원기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끝에까지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최소 솔루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가장 먼저 닿는 면에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이 돌출돼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면이 앞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최소 솔루션을 끄게 되면 가장 먼 면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 면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최소 솔루션 끄니까 어떻게 돼요? 뚫고 나와서 요 면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껐다키가 되면 알 수 있고 자, 수입에서 차집합을 해볼게요. 자, 차집합을 해보니까 여기가 뻥 뚫려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닿는 면적까지 해서 끝내겠다. 또는 가장 먼 면적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일단 합집합을 해놨고요. 이 최소 솔루션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 원을 반을 잘라볼게요, 제가. 반을. 자, 바로 분할하고자 할 때는 이게 분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솔리드 자르기를 하고요. 뭐를 기준으로 자르겠느냐? 우리는 YZ를 기준으로 자르겠다. 그리고 버릴 쪽이 지정이 되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이 완전히 잘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정면, 요면. 자, 여기까지는 같이 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반은 원기둥의 반이죠. 중공축 반은 없앴지만 나머지 연장된 면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자세히 가서 최소 솔루션 체크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중공축이 잘리기 전에 그 원래 형태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출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요게 최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솔루션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돌출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품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다음에 F6번. 자, 이번에는 또 XZ 새 스케치. 자, 지금은 굳이 평면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임의의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돌출. 자, 높이를 우리가 지금 거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를 줘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럴 때는 이 화살촉 있죠? 이걸 자꾸 쭉 당겨주면 돼요. 그래서 대충 나는 한 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하고요. 자, 뭐 하려고 하느냐면요. 피아노 금반 있죠? 피아노 금반 튀어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튀어 올라온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잠깐 해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를 스케치.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 면이니까 윤곽이 자동으로 투영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취소 없이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자, 요거를 차집합을 하겠다.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 자, 이번에는 앞쪽에 있죠? 여기를 쭉 수직으로 내려서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스케치 마무리, 또 돌출, 차집합. 앞전에 있던 그립과 그대로 받아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여기를 또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면이었으니까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F7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여기 선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선을 이렇게 또 그려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되는 게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이 그대로 뒤쪽으로 투영이 되면 똑같은 형태의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형상 투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서리를 찍어주면은 모서리만 인식이 돼요. 근데 안쪽 면을 클릭을 해주면 모두가 한 번에 가지는 거죠. 요 초록색 선이 생겼죠. 자, F7번 해볼게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돌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형상 투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했고 다시 돌출. 여기와 여기를 또한 차집합이다. 확인. 그러면 요거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 5개 정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했던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쪽 트리는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3개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삭제, 확인. 자, 먼저 요 위를 스케치로 들어가 가지고요. 만들고자 하는 피아노 금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꼭 금반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길이를 각기 좀 다르게 해볼까요? 만들고 싶은 만큼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쪽에 있는 네모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뺀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평면을, 작업 평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3점이라는 기능을 써서 해봤잖아요. 그렇죠? 3점. 근데 지금은 여기 한 점, 두 점은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어제 우리가 점이, 그렇죠? 하나, 둘, 중앙에 이렇게 3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 정도 다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면이나 요 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싶은데, 그러면 요 면을 지정해도 요 모서리가 잡히고, 그렇죠? 요 면을 선택해도 요 모서리가 잡히죠? 공유 모서리이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스케치에서 점을 써봤죠? 이 점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이제 평면 해볼게요. 점 하나, 점 둘, 여기 점 셋.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앞뒤를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만약 앞뒤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선 반전을 해주면 앞뒤가 바뀐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돌출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차집합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가죠. 자, 그래서 지정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면까지만 가겠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는 제가 요 모양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면 잡고 평면 잡고 평면 잡고 했는데 한 번에 작업이 다 끝나지죠. 그래서 지정면, 다음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돌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끝내고요. 실제 이 돌출 명령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예제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예제 도면은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제가 조금 줄이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부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F6번에서 화면을 등각으로 눕혔고요. 자, 요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 자, 3D 모델링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이 물체 특징 파악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입체도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앞쪽에를 이렇게 잘라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요만큼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 모양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보는 거니까 XY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을 확장을 시켜주고요. XY면 있죠? XY 평면을 새 스케치, 앞에서 본 모양을 해서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자, 어떻게든 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형태만 대충 그려놨고요. 물론 숫자를 입력해도 되지만 3D는 보통 형태를 이렇게 먼저 갖춰놨고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전체 가로 길이가 80이죠. 그러면 치수에서 요거 전체 길이는 82가 되고요. 다음에 요거 높이는 여기죠. 64가 되겠죠. 자, 가운데 휠 한번 더블 클릭했고요. 자, 다음에 요 폭 있죠? 요 폭은 25, 20이니까 4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요거 높이가 35죠. 높이는 35. 그러면 여기
앞쪽에서 본 모양이 완성됐죠?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자, 돌출. 70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는 70이다. 그러면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이 모양을 파볼 건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실제 톱질을 한다 그러면, 톱질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조금 밀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잘라주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새 스케치로 들어가고요. 굳이 평면으로 화면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끝점에서 자, 주의해야 될 게 다시 볼게요. 초록색 점이 나오면 절대로 위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지정하고요. 자, 여기 거리가 38 돼 있죠. 근데 만일에 여기서 초록색 점을 지정했다. 이거는 정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위치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이 초록색 점이 없는 지점에다 한 점을 클릭을 해요. 자, 그리고 치수 명령을 주고 여기와 요 점 38mm가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여기가 되겠죠. 차집합 깊이는 22 해서 확인해 주면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이게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뒤에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배웁니다. 다른 명령을 더 배우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순수 돌출 기능만 쓰는 거예요. 자, 평면 명령을 써서 전체 돌출 높이가 70이고 35죠. 그럼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첫 번째 점,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점, 여기 세 번째 점.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평면이 물체와 안쪽에서 대각선으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새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형상 투영을 하면 안 돼요. 형상 투영은 항상 이 면에 있죠. 이 면에 수직하게 형상이 투영이 돼요. 요거는 지금 지정 없고, 자, 요거 지정 없고,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얘가 지정이 안 되죠? 그럼 요 면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것만 지정이 됐죠? 저 화면 제가 돌려볼게요. 선이 또는 면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 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선택해서 지웠고요. 자, 요거는 삭제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울게요. 지우고 나면 이걸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F6번 다시 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입체도와 평면이 대각선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만나고 있는 거는 이게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거 있죠. 이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하나, 두 군데가 생겼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선택만 안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요. 얘를 클릭을 해서 지워도 되는데 굳이 지울 필요 없이요. 지정하고 여기 보면 구성선이라는 거 있죠. 지난번 우리가 스케치일 때 한번 봤던 거죠. 구성선을 해주게 되면 인벤트는 없는 선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해 볼게요. 자, 원래는 폐곡선이 이쪽에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없는 걸로 간주시키니까 아예 인식을 안 했고 지금 자동 인식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합집합으로 나오죠. 그래서 차집합을 해볼게요. 차집합을 하게 되면 인벤트는 무조건 반대편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라. 그러면 앞쪽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튀어나올 때 이 수치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전에 우리가 이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수치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수치가 좀 작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섬이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덜 잘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벤터가 알아서 어디까지 가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다음 면까지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앞에까지 정확하게 없애줍니다. 또는 수치를 크게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앞쪽에 모두 날라갔죠? 다음에 작업 평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면 이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모양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은 사실은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품 F6번. 자, 지금처럼 형태가 어떤 특정 모양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전체 크기를 그려주는 게 오히려 편해요. 자, 그래서 XZ를 새 스케치를 하고요. 자, 위에서 본 모양 했어요. 자, 직사각형을 여기 점을 잡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탭으로 해볼게요. 가로 136, 그 다음에 탭을 눌러요. 그 다음에 세로는 105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해보면 136에 105가 만들어진 거죠.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F6번 여기서 돌출한 겁니다. 높이가 총 90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 안 맞죠? 지금 이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F6번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F6번을 이 방향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큐브 있죠? 큐브 어디서도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뷰에 맞춤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돌렸다가도 F6번 하면 이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앙에 가운데 골이 하나 파졌죠? 저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서 본 모양으로 했고요.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보면 치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치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릴 때 평행하다는 구속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는 게 좋은데 실수로 그냥 찍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 조건에 이걸 쓰면 되겠죠.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줘볼게요. 자, 선분이 하나일 때는 굳이 꼭지점 안 찍어도 돼요. 자,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요거 길이 38mm. 다음에 여기는 32mm. 자, 여기와 여기. 요 치수도 똑같이 38이거든요. 그렇죠? 수치가 같을 때는 입력하지 말고 바로 지정을 해요. 체크. 그러면 쉽게 만들어졌죠.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돌출 클릭 차집합 깊이는 25가 되어 있죠. 그래서 깊이는 25.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홈이 하나 파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요. 자, 요거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끝점에서요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에 요것도 선분 한 개죠. 그럼 요걸 하나 찍어서 이렇게 바로 빼요. 거리가 46이죠. 자, 스케치 마무리 돌출 요 삼각형이죠. 차집합. 자, 전체 높이 90이고 45니까 그럼 47을 빼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92 빼기 45. 자, 그럼 자동 계산된다고 그랬죠? 그 올려보면 47 나오죠. 확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형태를 먼저 갖춰요. 물론 이것도 뒤에 가면 이제 다른 기능을 배우면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텀이라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평면. 자, 여기서 볼까요?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둘, 꼭지점 셋.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스케치. 그 다음 여기 아까 했던 절단 모서리 투영해 주죠. 자, 그러면 이거를 차집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F7번 해볼게요.
요 위에 부분은 남겨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자, 여기가 되겠죠? 차집합. 차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라. 그리고 그리는 다음 면까지. 확인해주면 손쉽게 이게 없어졌죠? 자, 여기에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자, 다음 평면. 자,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둘, 꼭지점 셋. 자,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 또 절단 모서리 투영. 스케치 마무리, 다음에 돌출, 차집합. 들어갔죠? 나와라, 그리는 다음 면까지 해서 확인. 그리고 작업 평면 가시성 꺼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다른 기능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잘란 거는 조금 앞전에 제가 중공축을 자를 때 분할이라는 거 썼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안 들어가고요. 평면만 만들었죠. 다음에 분할, 다음에 솔리드 자르기, 분할 도구는 요거. 화살 쪽이 가는 쪽이 버려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해서 확인해주면 손쉽게 또 날려줄 수도 있죠. 근데 이 방법은 주변에 다른 물체가 있을 경우에 다른 물체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D CAD에서는요, 이런 돌출, 회전이라는 몇 가지 기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도 3D 모델링 하는 것은 안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 특징 파악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특징 파악만 제대로 되면 솔리드 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은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 예제 기능들하고요. 회전, 스윕, 로프트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